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의 성장 지원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T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정부의 성장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이번 시간에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정부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런 LCC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를 하면서 LCC 육성을 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항공과 함께 인터라인 제휴를 하면서 이런 호주의 여행 편의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님이 LCC를 육성을 해서 독과점을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합병과 관련해서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 새 노선을 확대를 하고 이 중복 노선 같은 경우에는 효율화를 하면서 글로벌 탑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왕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저비용 항공사 T항공이 포함되어 있는 LCC겠죠. 이런 LCC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노선 같은 경우에는 LCC에 우선 배분을 하고 크고 작은 항공사들이 공정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소비자 중심의 항공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신규 노선의 확대겠죠. T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한항공한테 노선 운수권을 받으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노선을 LCC에 우선 배분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더해서 T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의 성장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데요. 윤 대통령님이 이번에 이런 토론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좀 크게 키우겠다고 말을 한 바 있고요. 제2 여객터미널 그리고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24년 10월에 완료가 되면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좀 더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그러면서 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향후 10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이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항공주들에게는 아무래도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함께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T항공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 버진의 오스트레일리아 항공과 인터라인을 제휴를 하면서 여행 편의를 확대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T항공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23일에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호주 시드니 노선에 좀 지향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년 동안 누적 기준 10만 5천여 명의 승객을 인천 시드니 노선에서 수송을 했고요. 평균 88%의 탑승률을 유지를 하면서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으로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터라인 제휴를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인터라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복수의 항공사가 각각 운항 중인 노선을 바로 하나의 항공권으로 연계를 하면서 제휴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승객들은 인터라인을 통해서 여러 항공사의 운항 구간을 한 번에 항공권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항공사는 노선 확대와 함께 환승객 유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T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인천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구간과 이어지는 호주 국내선 그리고 뉴질랜드 이원 구간을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권을 연계해서 판매 중이고요. T항공 인천 시드니의 이용객은 항공객 구매 시
항공권 구매 시 이렇게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편을 한 번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드니 공항에서 호주 국내선 주변 국가를 환승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시드니의 연결편 구매가 가능한 노선은 브리즈번, 멜버른, 그리고 케언즈 등 호수의 주요 9개 도시와 뉴질랜드의 퀸스타운과 피지섬입니다. 탑승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들도 제가 4월 1일이 지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터라인 협정을 하면서 시드니 노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면서요. 이 관광은 물론 이 상용 고객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 티에이항공 같은 경우에 앞으로 여러 방식의 노선 다각화를 좀 모색을 하면서 이 고객 편의를 앞장서겠다는 모습을 펼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티에이항공이 계속해서 여행 편의를 확대를 하면서 승객들을 좀 끌어들이면서 승객률을 좀 높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에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운수권을 받고 5월부터 크로아티아를 시작을 해서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등 이렇게 다양한 유럽 국가도 운행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1월 중반을 기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앞으로의 업황과 전망도 좋고 여행에 대한 수요도 견고한데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수급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정부의 지도하에 이런 PBR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이 미국에서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자금들이 PBR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티에이항공에 몰려있던 이런 기관계의 자금들도 조금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티에이항공의 주가도 하락을 했다고 여겨지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본다고 하시면 연기금이 이렇게 2월부터 계속해서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기가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의 연기금의 좀 매수량을 본다고 하시면 앞서서 1월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기관기가 큰 폭으로 매수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관기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기관기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최근에 이렇게 연기금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기관기의 수요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티에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121선과 241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 22,500원대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랫부분으로는 전 저점인 1950원대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리스크적인 관리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티에이항공의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